제 친구가 최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창업을 꿈꿔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곧 퇴사를 한대요. 제가 나름 창업 경험이 10년 동안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쌓아나가라. 장기적과 단기적 굉장히 반대되는 말인데요. 행동은 단기적으로 쌓아나가고 결과는 장기적으로 바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느긋하게 천천히 실행을 쌓아나가면 안 되고 빠르게 많은 행동을 쌓아 나가야 돼요. 뭐 너무 지치고 포기할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행동이 쌓여야 되니까 지금 창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빠르게 단기간에 결과를 보려고 하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금방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는 일이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가리지 말고 뭐든지 다 해봐라.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은 좀 더 좋아해. 이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 일은 앞으로 시간적 자유를 얻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은데 이 일은 오프라인 사업이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가려가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처음 독립을 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냥 최선을 택해야 되고 그 최선을 택한 다음에 그냥 그 일을 최대한 잘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창업을 도전했을 때 별로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일찍 22살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가 잘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여서 옷도 팔아보고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가리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어서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막 세계도 여행할 수 있었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사업만 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나왔는데 월급이 없는데 돈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의 조건을 만드는 건 추후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게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되게 고객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해. 근데 고객들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건 사업이 아닌 거죠. 사업은 취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고객 중심이어야 돼요. 내 중심이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그 경험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껏 도전하고 배워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처음 사업을 도전할 때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굉장히 좋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저의 경우에는 사업을 이미 하나를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미 제가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분야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돼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기회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본다든지 스튜디오를 창업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들지만 저는 뭐 꼭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소자본 창업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 진입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떤 창업을 할 때는 이것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배움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책을 통해서 뭐 강의를 통해서 자기 개발만 계속해라 라는 건 절대 아니고 퇴사를 했으면 진짜 내가 바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책만 보고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책이랑 강의랑 같이 하면서 해야 되지만 바로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사업을 만들고 이거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고객을 만족시키고 내 서비스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라. 제가 아까 말한 친구도 계속 창업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SNS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좀 더 소수의 사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나는 SNS에 기록을 계속 남기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SNS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고객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고 고객들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그게 내 사업의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개인 SNS가 없어도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사실 내가 알려지는 것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내 사업과 내 상품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하죠. 뭐 그런 예시도 엄청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회사인 뉴트리그램이라는 회사는 단백질 바를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경우 대표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단백질 바가 유명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내 상품이 유명해지는 게 사업적으로는 훨씬 중요하죠. 제가 운영하는 캐스 영어 사업도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 상품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제 SNS를 보고 제가 좋아서 제 상품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나 때문에 알게 돼서 내 상품을 선택하고 나 때문에 좀 더 신뢰가 있어서 하는 거는 있지만 캐스 영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저를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제 SNS의 영향이 그 초반에 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SNS가 사업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일거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강연이나 출판이나 외주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은 나중에 사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의 홈페이지라든가 뭐 채널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기록은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계속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을 뭐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내 커리어는 이어질 수가 있죠. 뭐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어떤 커리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록들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5번째는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라. 이 나만의 차별점이라는 게 참 말은 쉬운데 만들기는 어렵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만든다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얼굴도 노출해야 되고 영상 찍는 것도 힘들고 영상 편집도 힘들고 훨씬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소수거든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남들이 다 쉽게 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좀 차별화가 되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화상영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화상영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 작은 차이, 차별점을 만든다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을 했어요. 4주 동안.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을 할 때도 다른 온라인 스터디와 차별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스터디를 다 하고 나서 제가 각 멤버들에게 그들의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조금씩 남겨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 다른 온라인 스터디에서는 이런 거를 주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냥 다르기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고객한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다름이어야 되겠죠. 6번째, 1년이란 시간은 길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요. 보통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퇴사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1년 동안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사업을 도전을 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1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저도 1년 동안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거의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사업을 찾지 못했거든요.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서 1년은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적으로 그동안 했던 거 아니면 저희 회사가 그동안 이룬 것들 이것은 사실 지금 9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해서 이룬 거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빌 게이츠 명언이 사람들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되 원하는 목표까지 1년 동안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 1년 정도면 사실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포기하고 또 해보고 하면서 정말 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어떤 아이템 하나만 찾아도 굉장히 대단한 거일 수 있어요. 돈을 1년 동안 많이 벌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고 최소한 1년 더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열심히 해봐라라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저는 합니다. 이 친구도 퇴사를 하고 창업을 도전을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더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는 언제든 다시 다닐 수 있잖아, 아직은. 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창업을 도전해보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도전해보는 게 가치 있다는 것이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을 할 수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오늘 내용이 또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얘기를 해주세요.